자, 한번 봐보자. 지난 시간에 배운 거 다시 한번 얘기해보면 결국 딱 두 가지입니다. 산술기하 가지고 뭐 하자? 최대 최소에 대한 얘기 찾자. 그 다음에 하나 더 뭐 하자? 부등식을 증명해보자. 뭐 항상 성립하는 부등식이겠지. 항상 성립하는 부등식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둘이 뭐 해봐? 빼거나 제곱해서 빼봐. 딱 그 두 개예요. 증명하는 거, 최대 최소 찾는 거. 지난 시간에 한 거 딱 두 개. 근데 최대 최소 찾는 거는 그 문제의 형태가, 유형이 좀 몇 가지가 있을 뿐이지. 그치? 자, 테스트 문제 1번부터 한번 가보자. 1번 문제 보면은 A가 양수, B가 양수일 때 그거는 신경 쓰지 말고요. 결국 루트 A 플러스 B라는 녀석이랑 루트 A 더하기 루트 B라는 녀석이랑 둘이 뭐 해보자? 대소관계를 비교해보자. 대소관계라는 말이 바로 부등식이잖아. 부등식 자체가 뭐야? 크다 작다를 나타내는 거거든. 맞지? 대소관계를 뭐 하세요? 증명해보세요. 그럼 어떻게 해줘야 돼? 둘이 빼던가 제곱해서 빼던가. 가연씨 맞죠? 둘 중에 하나라고 했었잖아. 빼야 되겠어? 제곱해서 빼야 되겠어? 루트가 힌트잖아. 빼, 제곱해서 빼. 제곱해서 빼야 되겠지. 근데 제곱해서 빼봤어? 그러면 답 나와요. 오케이? 그러면 이제 앞에 녀석 가보자. 이거는 상식인데 중학교 때 한 거. 제곱을 루트 씌우면 절대값입니다. 하지만 루트를 제곱하면 그냥 A예요. 알고 있죠? 요거는 루트를 제곱하니까 뭐야? 그냥 A 플러스 B. 요 녀석 제곱하자. 앞에 거 제곱 A. 뒤에 거 제곱 B. 둘이 2배 해서 곱하자. 이런데 이제 A가 양수, B가 양수 뭐 필요할지는 모르겠네. 그 다음에 뭐해? 이 녀석의 뭘 찾자? 부호를 찾아보자. 일단 사라질 거 다 사라져 봐봐. 남는 건 누구밖에 없어요? 마이너스 2루트 AB. 양수야, 음수야?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당연히 음수지. 그럼 얘가 음수란 얘기지. 음수란 얘기는 누가 커? 뒤에 게 크다는 얘기죠. 끝. 이거야. 알았지? 증명 문제 내가 뭐라 그랬어? 부등식을 증명하시오. 서술형으로 한두 개, 하나 정도 나올 수 있다 그랬지. 교과서에 있는 이런 녀석, 1번 같은 녀석들은 서술형으로 낼 가능성 있습니다. 딱 두 가지만 기억하면 돼. 빼거나 제곱해서 빼거나. 그리고 부호. 기억나 알겠지? 2번 가보자. 2번은 가장 기본적인 형태의 산술기하 평균. 가장 기본은 아닐 수도 있겠다. 조금 응용. 뭐? 역수의 합골. 역수의 합의 최대 최소 뭐 해야 돼? 산술기하 쓰면 된다, 그치? 이 녀석 하나를 A로, 이 녀석 하나를 B로 바라봐. 그럼 그 둘이 합의 형태니까 크거나 같겠네. 그때 뭐? 2 루트 둘이 곱한 거 얼마야? 4잖아. 답은 4. 오케이? 얘 되게 쉽다, 그치? 그럼 이거 하고 나면 이제 3번, 4번 형태 뭐야? 똑같은 역수의 합인데 식을 살짝 변형을 해줘야 역수의 합이 보이거나 산술기하를 써야 되는 상황이 보이는 문제들. 3번 가보자. 양수 xy에 대해서 x분의 1 더하기 y분의 8. 사실 많이 풀고 나면은 이거는 바로 풀이가 보일 수도 있습니다. 두 녀석의 곱의 뭐 찾아달래? 최소값에 대한 얘기야. 오케이? x가 하나는 분모에 있고 하나는 분자에 있는 걸 보면은 역수의 합 형태는 만들어질 것 같다, 그치? 근데 역수의 합이어야 돼. 역수가 둘이 곱해져 있네. 뭐 하자? 일단 전개부터 하고 가자. 전개를 해봅니다. 뭐예요? 1, 16. 잠깐 보류. 요거 y분의 8x. 요거 x분의 2y. 그 다음에 아까 보류했던 거 16, 1, 17. 그럼 이제 뭐가 보여? 역수의 합이 보여? 요 녀석만 보면 어때? 크거나 같겠네. 누구보다? 2루트에 둘이 곱한 거 16보다. 그리고 나서 내가 가리고 있는 거 양변에다가 이 식에다가 지금 뭐 한 거야? 이건 항상 성립하는 절대분식. 이 식에다가 양변에 17을 더한 거로 생각하시면 돼요.
이거였잖아. 그래서 일단 최소값을 구하려고 하면 얼마야? 16 더하기 17이니까 23. 뭐래? 33. 이걸 텐데 지금 문제는 최소값을 구하시려고 아니잖아. 최소값을 가질 때 그 뒤에 뭐 값을 구하셔든 뭐 관계식을 구하셔든 뭘 구하셔든 일단 최소값을 가질 때 그거 뭐로 풀어야 돼? 요거잖아. 등호는 A가 B가 같을 때 성립합니다. 이게 최대값을 가질 때, 최소값을 가질 때에 대한 얘기잖아. 그때를 찾아달라는 얘기였어. 그럼 뭐 하면 돼? A와 B가 같아요. 그럼 여기는 X, Y가 같냐? 아니지. 더하고 있는 두 녀석이 같을 때잖아. 오케이? 그래서 관계식을 찾으시오는 이거였어, 답은. 이거보다 좀 더 정리해 주는 게 답은 편하겠지. 그래서 뭐 하자? 크로스. 4x제곱은 y제곱입니다. 이게 다예요. 또는 x, y가 양수라고 했으니까 한 번 더 심플하게 갈 수 있겠지. 양변의 루트. 끝. 이게 진짜 답일 거예요. 최종 답은. 어쨌든 여기까지만 찾아주면 잘한 거고. 오케이? 다음 4번. 이제 다음 주에 이제 이번 주구나. 이번 주에 이제 사업자 등록금 나오는데 걱정됩니다. 잘 되겠지? A분의 B 더하기 C 더하기 B분의 A, 아니, C 더하기 A 그 다음에 C분의 A 더하기 B. 요것도 역시 마찬가지. 아직 연습이 안 되다 보니까 일단 분수들의 합은 무조건 뭐 했었거든. 우리가 수학 하 할 때. 하네. 중학교 때. 무조건 통분했거든. 그러다 보니까 생각 없이 통분을 하게 돼 있어. 생김새가 그렇게 돼 있잖아. 근데 많이 풀어보고 나면 이거 통분 아니라는 걸 알 거야. A분의 B, B분의 A를 만들어야지. 역수의 합을 만들어야지. 그래서 뭐 해야 돼? 통분이 아니라 오히려 뜯어주는 거죠. 알았어? 그런 식으로 싹 다 뜯어버리게 되면 남는 거. 좀 순서 바꿔 쓸게. 여기에 A분의 B가 있습니다. 여기에 B분의 A가 있어요. 두 번째. A분의 C가 있네. 여기에 C분의 A가 있네. 세 번째. B분의 C, C분의 B가 있다. 그치? 어디 있어? B분의 C, C분의 B. 그럼 이제 뭐 해주면 돼? 둘이 곱하면 1. 2보다 크거 나왔겠네? 얘도 역수의 합이지. 2보다 크거 나왔겠네? 얘도 역수의 합이지. 그래서 답은 뭐야? 6보다 크거 나타져요. 이게 답이야. 근데 여기서 좀 더 정확하게 풀려면 사실은 여기서 끝을 내면 안 된다. 기억나? 하나의 식을 가지고 최대 최소를 구하고 싶은데 산술기하를 3번이나 써버려야 될 때 따로 산술기하를 따로 이용해서 최소값을 구할 때는 함부로 이렇게 넘어가면 안 된다 그랬지. 뭐 반드시 확인하라 그랬어. 기억나? 산술기하를 한 식을 3번이나 써가지고 최소값을 구할 때는 등호 성립 조건이 각각의 상황을 모두 동시에라고 할까? 동시에 만족을 하는 상황이 발생하는지 반드시 확인하세요. 그냥 쉽게 말해서 등호 성립 조건을 확인하세요. 요거 등호 언제 성립해? A분의 B는 B분의 A일 때 더하고 있는 두 녀석이 같을 때다. 그치? 그래서 크로스로 곱해주면 A제곱은 B제곱이라서 양수 AB에 대해서는 1대 성립합니다. 두 번째. 빨간색도 마찬가지로 A는 C일 때 성립하고요.
파란색도 마찬가지로 B는 C일 때 성립합니다. 그 세 가지 동시에 만족하니? 네. 언제요? A와 B와 C가 모두 같을 때. 아, 그럼 성립하네? 그러면 이게 찐 최소값이 되는 거야. A, B, C가 다 같으면 그때 얘는 6이라는 값을 가져와. 2 더하기 2 더하기 2. 알았음? 그거 이제 얘기했던 거. 다음 마지막 5번. 5번 문제는 산술기하를 활용해서 최대 최소를 구하는데 그 최대 최소를 구하는 산술기하를 한 번 더 도형 또는 뭐 실생활로 활용해 놓은 문제. 결국 너희들이 꽃밭의 넓이의 최대값을 찾고 싶으면 결국 넓이가 어떻게 생겨먹은지를 알아야지. 수학상에서도 최대 최소 나왔잖아. 넓이를 구해봤더니 뭐가 될 때? 2차식이 되면 최대 최소 문제지. 2차식의 최대 최소 문제. 수학하에서 나온 건 뭐 있겠어? 넓이를 구해봤는데 곱이 나오네. 곱의 최대. 산술기 하겠네. 곱의 꼴. 뭐 예를 들어서 수학 2로 갑니다. 넓이를 구해봤는데 3차식 또는 4차식이 나온대. 그냥 3차 함수 또는 4차 함수의 최대 최소 문제가 되는 거야. 계속 나와요. 뭐가 어찌됐건 넓이를 구해봐야지. 그 형태를 보고 2차 함수의 최대 최소구나. 곱의 산술기하를 이용한 최대 최소구나. 3차, 4차네. 수투. 3차, 4차 함수의 최대 최소구나. 그래프 그려야겠네. 뭐 이렇게 푸는 거라고. 오케이? 넓이를 구해봐야지. 꽃밭의 넓이를 구해보래. 넓이를 구하고 싶은데 직각삼각형이야. 뭐가 필요해? 밑변 높이. 가로 세로가 필요하다, 그렇지? 근데 그게 문제에 나와 있어, 안 나와 있어? 안 나와 있거든. 그럼 너희들이 미지수 잡아주면 되고, 그리고 나서 주어져 있는 조건 보면 딱 공식 2가지 생각 안 나니? 넓이 공식 하나, 피타고라스 정리 하나. 제곱 더하기 제곱이 뭐예요? 64냐? 8, 그러면 x 곱하기 y의 정확하게 2분의 1배의 최대값 찾아주세요. 뭐예요? 합을 줄게. 곱의 최대. 산술기하 평균이죠. 이해됐어요? 그러면 이 녀석은 크거나 같을 거야. 뭐보다? 2루트에 2이 곱한 거. 그러면 끝났잖아. x, y는 32보다 작거나 같네요. x, y가 가질 수 있는 거는 더 작은 값. 그럼 제일 큰 거 32이다, 그렇지? 답은 얼마? 16. 이렇게 끝났어. 알았지? 답 어디 있어? 3번. 이거예요. 절대 어려워하지 말고. 알았지? 자, 그 다음에 숙제 질문 봐보자. 시간이 애매한데. 자, 선물. 44번? 항상 성립할 때 실수 x의 최대값 구하기. 항상 성립할 때를 찾아달라고 하네. 가보자. x제곱 더하기 4y의 제곱이 kxy 들어갔어요. 근데 이게 항상 성립하고 싶대. 그때 k의 최대값을 구하세요. 여기서 마지막에 물어본 걸 항상 먼저 확인하라고 하는데 미지수 k에 대해서 최대 최소를 구하세요가 포인트가 아니야. k 값에 대한 얘기다. 그리고 항상 성립하는 부등식, 우리가 배운 개념에서부터 출발해야지. 마지막 물어보는 건 k의 최대 최소를 구하자. k가 식으로 나올 수도 있고 k가 범위로 나올 수도 있는 거야. 이걸 풀어주면. 그럼 항상 성립하기 위한 놈을 먼저 가보는 거지. 어떻게 해야 돼? 팔 아파. 한쪽으로 이항시켜주면 또는
항상 성립할 때니까 이항시키죠. 요 녀석이 항상 0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걸 확인을 하고 싶어. 또는 내가 이항하지 말라 그랬으니까 항상 성립함을 증명해보고 싶어서 둘이 뭐 한 거야? 뺀 거야. 이렇게 생각해도 돼. 근데 우리는 최종적으로는 얘가 0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만들고 싶은 거잖아. 그러면 0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게 성립하려면 얘가 무슨 수의 어떤 식이어야 돼? 완전 제곱식. 근데 이런 꼴이어도 되지 않나? 그것도 0보다 크거나 같은 거 맞잖아. 얘들아, x제곱 0보다 크거나 같다 맞지? 근데 이거 0보다 크거나 같다 맞아 틀려? 범위는 맞긴 맞잖아. 정확하게 얘가 1보다 크거나 같은 거기는 한데 얘의 범위는 최소값은 1이기는 한데 그렇다고 0보다 크지? 라고 물어봤는데 맞아 틀려? 큰 거 맞잖아. 1부터 가지니까. 자연수가 양수가 아니야? 1보다 크거나 같은 거야? 아니잖아. 양수도 맞잖아. 그치? 그런 것들이에요. 그런 형태를 만들어 주세요 라는 얘기였겠지. 이해됐음? 네. 그런 식으로 푸는 방법도 있고 또는 이렇게 생각해도 되지. 요거까지만 풀려고 잠깐 쉴게. 얘를 x라는 놈에 대한 함수라고 생각을 해봐. 그럼 어떻게 되면 돼? x만 넣고 보면 2차 함수잖아. 어떻게 되면 성립하는 거야? x축이 이렇게 있어서 0보다 항상 클 때 그거 성립하지? 맞죠? 이렇게 해도 0보다 크거나 같지? 그렇게 풀어도 상관없습니다. 이해됐어요? 그렇게 푸는 방법도 있습니다라는 얘기야. 이해됐음? 그럼 이제 도대체 이 녀석을 어떻게 만들어줄까? 그걸 이제 너희들이 고민을 하는 거야. 뭐? 제곱꼴을 만들기 위해서 미쳤나봐요. 이게 뭐가 되도록 하면 돼? 풀면 끝날 거 아니야. 알았어? 0이 있거나 양수면 되니까. 완전 제곱꼴을 이용하는 거야. 원래 그 풀이는. 알았죠? 정리됐어? 이거는 얘만 보고 제곱식 만든 거야. 얘네들은 y에 대한 이차항 계수 맞추고 있는 거. 알았죠? 잠깐 쉬었다가 남은 4개 풀이할게요. 45번 질문 누구야? 신영이? 누구지? 45번. 자네인가? 자, 45번 보면은 오늘 아까 풀었던 문제 중에 비슷한 거 있었다, 그치? 전개되어 있는 형태이긴 하지만 역수의 합이 보여? 문자만 봤을 때. 개수는 보지 말라 그랬어요. 네, 맞아? 문자만 봤을 때 역수의 합이네. 산술기하 평균을 쓸 수 있는 상황이다라는 걸 인지했다면 산술기하 평균 공식에다가 이놈 자체를 A에다가 이놈을 B자리에다 넣는 거다, 그렇지? 그럼 크거나 같겠네. 뭐보다? 2루트 둘이 곱한 놈보다. 곱할 때 B와 A는 약분돼서 사라지니까 누구 남아? 12가 답이에요. 알았지? 다음 50번 맞나? 50번 얘들아, A와 B의 합이 1입니다 라는 것을 만족시키는 블라블라블라블라. 그 뒤에 문제가 우리
항등식 문제도 풀어봤고 2차식의 최대 최소도 풀어봤어. 요 놈을 뭐 해줬어? 대입할 수 있는 형태를 바꾼 다음에 항등식이나 최대 최소를 구하고 싶은 식에다가 대입을 해서 풀었잖아. 대입을 했더니 A에 대한 또는 B에 대한 또는 X나 Y에 대한 항등식 모든 개수들은 뭐 0, 뭐 양변에 있는 개수를 맞추기. 2차식의 최대 최소도 한 문자로 바뀌었으니까 2차 함수의 최대 최소를 풀면 됩니다. 처럼 다른 최대 최소, 이상하게 생긴 어떤 식의 최대 최소를 구하라는 문제에서도 결국 뭐 해야 돼? 대입해야 되지 않겠냐? 최대 최소를 구하고자 하는 그 식에다가. 맞지? 그런 식으로 한번 출발을 해보는 거야. 물론 다르게 풀 수도 있다. 그래서 얘는 뭐야? A분의 2에다가 2B분의 1이 K보다 크거나 같다. 뭔가 최소값에 대한 얘기다. 맞니? 됐어요? 그럼 뭐 해주면 돼? 한번 A에 이건 쓰지 말아봐. 이제 대입을 해봐. 이 녀석의 최대 최소를 찾으러 가자. K보다 크거나 같다니까 최소값이겠지. 그치? 그런 식으로 넘어가 보는 거야. 그렇게 풀면 됩니다. 그러면 풀이가 어디로 넘어가냐면 둘이 분수의 합인데 역수의 합이 아니지. 통분을 해줘봐. 분자는 뭐가 돼? 그래서 뭐야? 최고차의 개수가 음수인 거 마음에 안 드니까 고쳐봤어. 이 문제로 바뀌었어요. 그럼 기억나? (1차식분의) (2차식의) 최대 최소라던가 2차분의 1차의 최대 최소라던가 풀었던 거 기억나? 오케이? 뭐 그런 형태로 풀러갈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렇게 흘러가는 거지. 됐어요? 그러면 1차분의 2차 또는 2차분의 1차의 최대 최소는 어떻게 풀어달라 그랬어?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 들었던 예시를 보면은 이거 어떻게 풀어야 돼? 분모의 배수꼴로 고쳐주세요. 그러고 나니까 역수의 합골이 이제 보여. 뭐 이렇게 흘러가도 되고. 맞니? 네. 뭐 그런 식으로 이제 푸는 방법도 있긴 하겠지. 근데 얘는 아마 아닐 거야, 그게. 그래서 다른 방식으로 들어가야 될 겁니다. 뭐? 2로 나누고 제곱을 합니다. A, B가 가질 수 있는 범위 혹은 최대값이 나와. 그럼 이제 거꾸로 들어가는 거지. 쏘리. 이네. A, B의 범위 가지고 찾을 수 있는 거야. 아마 산술기가 2번 연속적으로 써가지고 풀어야 되는 이런 문제일 거예요. 아마도. 알았음? 요런 문제로도 풀릴 수 있기는 한데 지금 최대값을 물어봐야 되는데 반대로 물어보고 있어가지고 안 될 거예요. 알았죠? 그런 식의 문제도 있습니다. 뭐 요 정도까지만 판단하자. 지금 요 문제는. 알았지? 마무리는 넘어가 봐. 근데 아마 저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좀 더 생각을 하긴 해야 될 거야. 그냥 풀리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이거 한 거 같은데. 자, 가보자. 52번. 어떤 농부가 일정한 길이의 철망을 가지고 전체 철망의 길이는 현재 가지고 있는 철망은 딱 어느 정도의 길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어떤 값인지 몰라. 그때 4개의 작은 직사각형으로 이루어진 가축 우리를 만들 겁니다. 철망이 다 이런 식으로 들어가 있는 거겠지.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그럼 철망의 총 길이는 가로와 세로를 잡았을 때 x, y로 x 방향으로 몇 개? 가연아, x 방향으로 몇 개? 2개. y 방향으로 몇 개? 5개. 2x, 5y. 이게 바로 철망의 총 길이 아니겠냐? 그치? 그리고 나서 뭐 해주세요? 최대가 될 때에 대한 얘기잖아. 맞지? 넓이가 최대가 된다. 넓이가 뭐야? 곱. 그래서 곱의 최대에 대한 얘기잖아요. 맞나요? 뭔지는 모르겠지만 합이 일정할 때 곱의 최대에 대한 얘기잖아. 무슨 문제야? 산술기하 평균인 것까지 알겠어? 근데 최대 값을 구하세요가 아니라 뭐일 때 최대냐? 최대가 될 때를 찾아주세요잖아. 뭐 해야 돼? 더하고자 하는 두 녀석이 똑같을 때거든. 맞아? 근데 뭐래? 짧은 것이 70일 때. 지금 내가 잡은 문자로는 누가? y가 70일 때래. 요 파란 색깔 최대가 될 때를 풀어주면 y가 뭐래요? 70이래. 맞지? 그러면 2x가 350이 된다니까 x가 175로 나오네요. 자, 답은 뭐예요? 철망의 총 길이를 찾아주세요. 뭐야? 2x 플러스 5y. 됐지? 700입니다. 됐니? 최대 최소를 가질 때에 대한 얘기. 즉, 등호가 성립할 때에 대한 얘기였어요. 마지막 몇 번이야? 55번. 아, 여기까지 숙제 냈었어 내가. fx가 gx가 근데 모든 실수에 대해서 이게 성립해야 되는데 여기서 하나 물어볼게. T2반 했고 S3반 어제 했고 T3반 너네 2차 부등식 했어? 아직 안 했어? 아, 그러면 못 풀 수 있겠다. 요거는 수학 상에서 나오는 항상 성립하는 2차 부등식이에요. 그래서 뭐 가볍게만 드러나. x제곱 넘어오면 마이너스 2ax 플러스 3a 플러스 4가 0보다 크거나 같다가
항상 성립한다와 같은 무슨 해? 특수한 해를 가지면 뭐 해달라 그랬어? 그래프 그리라 그랬지. 함수로 해석하라 그랬지. 오케이? 너희들도 나중에 곧 배울 텐데 이거는 가르치는 쌤들마다 다르다. 바로 판별식으로 넘어가라고 하는 쌤들도 있기는 해. 나는 절대로 그러지 말라 그랬지. 나는 뭐하라 그래서 함수로 해석하라고 항상 얘기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함수 두 함수로 만들어 주게 되면 여기에 있는 함수가 여기에 있는 함수 x축이지. 보다 뭐하다? 위에 있거나 또는 만난다. 언제? 항상. 그러면 x축보다 항상 위에 붕 떠 있도록 함수를 만드세요라는 얘기잖아. 이 함수. 어떻게 돼? 근데 만나는 것까지는 괜찮대. 그래서 그래프를 보아하니 만나지 않거나 또는 접하면 된다는 얘기네. 그래서 교점의 개수에 대한 얘기니까 판별식으로 들어가세요. 그러면 a제곱 마이너스 3a 마이너스 4가 만나지 않거나니까 작다. 접하니까 0이다. 풀어주면 돼. 그렇게 a의 범위예요. 알았지? 진이 기억나지? 어제 한 거. 서영이랑 준현이랑 채민이도 기억나니? 지난 시간에 한 거야. 토요일날. 어제구나. 어제 했나? 어제 우리가 뭐 배웠지? 1차 부등식 한 거 같은데? 안 했네, 티투반도. 그때 할 얘기예요. 알았죠? 신영이 혼자 했네. 이걸 왜 냈지? 아무튼 이렇게 되는 겁니다. 항상 성립하는 2차 부등식 수학 상에서 배우고 나면 풀 수 있는 문제. 알았죠? 하긴 뭐 선행을 하긴 했었으니까. 이렇게 마무리 짓자. 알았지? A의 뭐 값의 범위인가? 뭐 그거 찾는 거겠지 뭐. A의 최대값은 그래서 답은 4 나옵니다. 3번. 알았죠? 자, 가자. 오늘 하는 거 함수. 자, 이제 오늘부터는 수학하 과목을 이제 좀 천천히 진도 나갈 건데 뭐 지난번에 절대분식도 그랬지만 너네가 중딩 때 배웠던 함수 한번 생각해봐. 이거 배우지 않았어? 그치? 이걸 이제 함수 fx라고 했거든. 뭔가가 들어가면 뭔가가 나오는 어떤 기능을 가진 놈. 그게 함수예요. 함수가 영어로 펑션이고 펑션을 다시 해석하면 기능이라는 뜻이 있잖아. 어떠어떠한 것을 어떠어떠한 것으로 바꿔주는 기능을 하는 녀석을 함수라고 부릅니다. 그걸 이제 수학에서는 식으로 표현을 하고 있을 뿐. 맞지? 그래서 함수를 처음에 이제 쉽게 이해를 하려면 너네가 리모컨 같은 거 생각하면 리모컨 어디 있냐 여기는? 없네. 리모컨 같은 거 생각하면 돼. 얘들아, 함수는 기계야 기계. 어떤 리모컨이 있어. 자판기를 생각하든 리모컨을 생각하든. 자, 그 함수가 그 기계가 정상적인 작동을 한다라고 생각을 해봐. 그러면 리모컨에 뭐 빨간 버튼을 눌러봐.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나야 돼? 어느 기계 TV 리모컨을 치면 TV가 뭐 켜지든 꺼지든 하나의 기능을 하면 된다, 그렇지? 맞지? 버튼을 눌렀는데 아무런 기능도 안 하면 그럼 고장난 리모컨이잖아. 함수가 제대로 기능을 발휘 못하고 있는 거다, 그렇지? 자, 노란색 버튼을 눌렀어. 그것도 마찬가지야. 자, 한번 생각해봐. 빨간 버튼을 눌렀는데 근데 기능이 작동을 하긴 하는데 빨간 버튼을 눌렀더니 TV가 켜졌어. 다시 한번 빨간 버튼을 누르면 꺼져야 정상이지. 근데 갑자기 소리가 올라가. 빨간 버튼을 또 눌렀는데 채널이 바뀌어. 빨간 버튼을 눌렀더니 갑자기 넷플릭스로 바뀌어. 그 기능 제대로 하고 있는 거야? 아니지. 물론 자판기에는 랜덤 음료수도 있긴 하겠지만 아무튼 오케이? 하나의 음료수 똑같은 뭐 콜라가 나오든 사이다가 나오든 TV가 켜지든
채널이 올라가든 하나의 기능을 해야만 제대로 함수입니다. 그 기능을 제대로 작동하고 있어요. 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거다. 그치? 그래서 처음에 너희들이 그거를 먼저 알고 나서 함수라는 걸 접해봐. 수학에서 말하는 함수는 무엇이냐면 추워. 두 개의 집합이 나와요. 태엽이 이제 안 춥지? 저기 신영아 뒤에 그거 좀 꺼주라. 오른쪽 위에 제일 달아있는 거. 집합 X가 있고 집합 Y가 있어. 집합이라고 하면은 그 안에 구성 요소들, 원소들이 막 여러 개 들어가 있을 거다. 그치? 하나 있을 수도 있고 5개 있을 수도 있고 10개 있을 수도 있고 그 집합과 두 집합을 원소들끼리 하나하나 연결시켜 주는 거를 대응이라고 부르는데 그 원소를 연결시켜 주세요 라는 게 함수입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A라는 버튼, B라는 버튼, C라는 버튼, D라는 버튼, E라는 버튼이 있으면 그 버튼들은 집합이라고 생각해봐. 그리고 TV 전원이라는 기능, 채널 업이라는 기능, 채널 다운이라는 기능, 볼륨 음량이라고 할까? 음량 업, 음량 다운이라는 기능이 있다고 치자. 연결시켜 주면은 뭐야? 그러면 뭐가 되는 거야? 함수로서 제대로 올바른 기능을 하고 있는 거다. 그치? 그런 식으로 원소들끼리 연결시켜 주세요라는 걸 대응이라 부릅니다. 그럼 여기서 X라는 집합이 있어. Y라는 집합이 있어. 함수 F는 항상 어느 집합에서 어느 집합으로 가는 방향성을 가지고 있는데 버튼이 또는 집합 X의 원소가 3개 있다고 가정해보고 집합 Y의 버튼이 아니라 기능들이 4개가 있다라고 해봐. 뭐 이런 거 있잖아. 모든 리모컨이 다 똑같은 기능 하는 건 아니잖아. 어떤 되게 심플한 리모컨은 뭐 방금 내가 했던 전원 버튼, 채널 업, 채널 다운, 볼륨 업, 볼륨 다운 5개만 있을 수도 있고 어떤 리모컨은 종합 리모컨 뭐 해가지고 HDMI 연결도 시키고 뭐 빨리 감기도 되고 이런 기능들 다 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기능들 중에서 선택적으로 뿅 가지고 있으면 이게 바로 함수다. 그치? 오케이? 그때 자 이제 용어 몇 가지만 좀 설명할게. 화살표를 보내는 방향에 있는 집합들을 뭐라 부르냐면 정의역이라고 불러요. 두 번째, 대응을 받는 집합. 지금은 집합 Y다. 그치? 기능들의 집합. 집합 Y라는 놈을 우리는 뭐라 불러주냐면 초록색 보이나? 이 놈들을 우리는 뭐라 불러주냐면 다른 색깔 가자. 파란색. 공역이라고 불러요. 그 다음에 요 좀 내용 좀 바꿀게. 그 다음에 여기 안에 정의역들이 쭉 집합 공역이라는 집합으로 쭉 대응을 하다 보면 뭐 하나하나 다 대응돼서 공역들도 다 대응할 수 있지만 방금처럼 이런 식으로 일부분에만 대응될 수도 있다. 그치? 그때 대응을 받은 Y의 집합, 공역의 집합 중에서 대응을 받은 놈을 우리는 치역이라고 불러요. 이 명칭은 좀 기억하세요. 알았죠? 그래서 이렇게 있을 때 정역은 1, 2, 3, 공역은 A, B, C, D, 치역은 A, B. 알았지? 네. 대응 받은 놈들의 집합. 자, 그 다음에 그러면 내가 아무렇게나 연결을 시킨다 그래서 아무렇게나 리모컨을 만든다 그래서 그게 다 리모컨이냐? 그건 아니지. 아까 말했듯이 올바른 기능을 수행해야 됩니다. 그걸 이제 수학에서는 함수가 뭐 존재한다라고도 하는데 함수에서는 보통 정의된다라는 말로 바꿔요. 그래서 정의되기 위한 조건이 있어. 그때
정의되기 위한 조건은 항상 정의역에서 나와요. 두 가지 조건을 만족해줘야 되는데 둘 다 정의역에 대한 얘기입니다. 정의역의 원소는 정의역의 모든 원소는 자, 어떤 조건들을 만족해줘야 되냐면 아까 말했던 거 어떤 버튼을 눌렀는데 아무 기능을 안 한다. 즉 어떤 정의역의 원소가 대응 안 하고 있어. 야, 이거 리모컨 제대로 된 거야? 잘못 만든 거야? 제대로 안 된 거다, 그치? 즉 모든 정의역의 원소는 뭐 해야 된다? 대응에 참여해야 된다. 이거는 내가 쓰는 용어야. 뭐 책에서는 아마 다른 의미로 쓰고 있을 겁니다. 다른 말로. 두 번째, 그럼 대응에 참여하기만 하면 되나? 이 버튼을 눌렀는데 채널이 켜졌는데 버튼을 한 번 더 눌렀더니 볼륨이 올라가. 이러면 돼, 안 돼? 안 된다 그랬지? 정역의 모든 원소는 대응에 참여하기는 하는데 공역의 원소에 참여할 때, 대응할 때 오직 하나로만 대응해야 됩니다. 그 두 가지 조건을 만족해야 돼요. 알았죠? 그때 비로소 함수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그래서 이거 가지고 물어보는 문제가 제일 처음에 등장하는 문제는 다음 대응 중 함수인 것은 이런 질문이 나와. 그게 지금 내가 보여준 것처럼 대응 관계를 얘기하기도 하고 보여주기도 하고 두 번째 식을 주기도 하고 세 번째 너무 대충 그렸다. 그래프를 주기도 합니다. 문제 유형은 총 3가지가 있어요. 어쨌든 함수인 거 찾기 이런 문제. 알았지? 네. 그거는 이제 좀 이따가 문제 가지고 한 번 더 설명해 줄게. 그런 식으로 등장합니다. 근데 여기서 하나만 더 질문을 해보면 지금 내가 이거 아니네. 지금 내가 그리는 거 이거 함수일까 아닐까 한번 생각해봐. 헷갈리면은 뭐 리모컨 이런 걸로 따져가지고 생각해봐. 함수일까요 아닐까요? 함수 맞아요. 오케이? 지금 내가 함수가 정의되기 위한 조건은 정의역만 봐. 공역 보지 말고 정의역만 봤을 때 대응에 다 참여하고 있어? 네. 하나로만 가고 있어? 양다리 안 걸치고 하나로만 가고 있어? 네. 그럼 끝나요. 근데 리모컨을 생각하면 조금 이상하긴 하지. 어떤 버튼을 눌렀는데 채널이 올라가. 다른 버튼을 눌렀는데 또 채널이 올라가. 좀 이상하긴 한데 실제로는 그러면 안 되긴 한데 리모컨을 못 쓰는 정도는 아니잖아. 채널 업이 그냥 버튼이 2개 있는 것 뿐이야. 오케이? 눌렀는데 채널이 올라가고 눌렀는데 볼륨이 올라가면 그거는 못 써먹지. 랜덤이니까. 근데 뭐 이 버튼도 채널 업, 이 버튼도 채널 업, 그거는 상관없습니다. 알았죠? 네. 이런 것도 함수 맞아요. 그런 형태의 문제가 처음에 등장하지. 기훈아. 자, 그러고 나면 이제 함수이다 아니다 등등등등을 고르는 문제. 1번 문제 하나 풀어보자. 왜 이렇게 시끄러 이거? 유형 1번. 집합 X 1, 2, 3. 집합 Y 1, 2, 3, 4. 다음 중 함수가 아닌 것은 함수라고 할 수 없는 것은 문제를 보니까 어때? 식으로 주어진 문제다, 그치? 1번 한번 가보자. y는 x가 있어요. 함수 맞아 틀려? 식만 보고 이거 함수예요 하면 안 된다. 정의역과 공역이 나와 있잖아. 모든 정의역들이 갈 곳이 있고 한 곳으로만 가는지 봐야지. 자, 가보자. 1은 어디로 가? 1로 갑니다. 맞죠? 2는 2로, 3은 3으로. 한 군데로 다 가니? 네, 함수 맞아요. 2번. y는 x 더하기 1. 1 넣어주면
2 넣어주면 3 넣어주면 4. 다 가네. 함수 맞아요. 이런 식으로 찾아주는 거야. 풀어보세요. 3, 4, 5번은 너희들이 확인해봐요. 응, 이거 29페이지. 신영아, 531 프로젝트. 이제 교재 꺼내야지. 이거 안 가져왔어? 29페이지. 그렇지. 다음 몇 번? 3번. 그렇지. 어떻게 하는지 알겠어? 얘 1 넣어주면 어디로 가? 0으로 가야 되는데 0이 공역이 있어 없어? 없는 곳으로 갈 수는 없잖아. 1은 갈 곳이 없습니다. 2랑 3은 갈 곳이 있지. 2는 어디로 가고 1로 가고 3은 어디로 가고 4로 가면 돼. 근데 1은 갈 곳이 없네. 즉 대응에 참여할 수 없다라는 얘기다. 그치? 그래서 3번이 답이에요. 알았죠? 오케이? 네, 그런 식으로 찾아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가지 내용이 남았는데 오늘 하려고 하는 내용 중에는 첫 번째는 뭐냐면 서로 같은 함수고 두 번째는 함수의 종류들에 대한 얘기입니다. 오늘 거기까지 하고 아마 마치게 될 것 같은데 자, 서로 같은 함수. 함수는 리모컨 같은 어떤 기능을 하는 기계라고 생각해봐. 두 자판기가 똑같은 자판기다라고 할 때 똑같이 생기면은 똑같은 자판기냐? 아니지. 생긴 게 똑같이 생겼다고 해서 똑같은 자판기 아니잖아. 들어가 있는 음료수들이 똑같아야지. 맞지? 리모컨이 좀 다르게 생겼더라도 하나는 하얀색, 하나는 빨간색이더라도 기능이 똑같으면 같은 리모컨이잖아. 맞지? 함수는 서로 같은 함수는 생긴 걸 보는 게 아니야. fx의 식을 보고 똑같습니다 하는 게 아니라 대응 관계가 똑같은지를 확인을 하는 거야. 그래서 f라는 함수가 있어. x에서 y로 가는 함수. u에서 v로 가는 함수. 그래서 f랑 g 두 개의 함수가 주어졌다고 생각을 했을 때 두 함수가 같아지기 위해서는 확인 요소는 딱 두 가지. 뭐를 확인해야 되냐면 첫 번째, 버튼의 개수가 다르면 리모컨 다르잖아. 그렇지? 정의역이 똑같아야 됩니다. 여기서 공역도 비교를 하세요라고 얘기를 하긴 합니다. 근데 공역은 사실은 실제로는 거의 비교 대상이 아니야. 오케이? 오케이. 그래서 정의역이 똑같으세요가 포인트고, 두 번째 포인트는 뭐냐면 모든 공역의 원소에 대해서, 정의역의 원소에 대해서 이제 x랑 u가 같아졌으니까 얘도 정의역은 x, 얘도 정의역은 x라고 생각할게. 그때 정의역의 원소들에 대해서 뭐 해야 돼? 대응 관계가 똑같습니다. f라는 함수에 x를 넣었을 때랑 g라는 함수에 x를 넣었을 때 같아져야 돼. 이게 식을 비교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1을 넣었을 때 같은 값으로 가는지 2를 넣었을 때 같은 값으로 가는지를 보라는 얘기야. 예시를 한번 들어볼게요. 너희들이 한번 맞춰봐. 같은 함수일까 다른 함수일까 한번 비교해봐. 난리 났어요. 정역을 0과 1만 가지고 있는
함수 fx가 있대. 그리고 gx가 있대. 둘 다 정의역은 x라고 해볼게. 생긴 게 다르지? 같은 함수일까 다른 함수일까? fx랑 gx라는 함수는 같은 함수예요, 다른 함수예요? 같아 달라? 채문아, 오늘 너 한 번도 안 불렀네? fx라는 함수랑 gx라는 함수는 같은 함수야, 다른 함수야? 왜 모르겠어요? 뭘 모르겠어요? 내가 비교하라고 한 거 비교를 하면 되잖아. 비교 안 하고 모르겠어요잖아, 지금. 내가 뭐 보라 그랬어? 같은지 다른지 판단하려면 정의역을 보라 그랬는데 내가 둘 다 정의역 x라고 했지. 그럼 뭐 비교하면 돼? 대응. 0 넣어봤어? 안 넣고 있잖아, 지금. 0을 여기다 넣어봐. 얼마 나와? 여기다 넣어봐. 뭐 나와? 둘 다 0, 0 나오지. 두 번째. 1이라는 정의역을 오면서 여기 넣어봐. 뭐 나와? 여기다 넣어봐. 뭐 나와? 같은 함수야, 다른 함수야? 같은 함수입니다. 그렇게 비교하는 거예요. 생김새 보고 달라요 하는 게 아니라 정의역이 일단 똑같은지 먼저 확인한 다음에 똑같다면 모든 원소들을 다 F에도 G에도 넣어봐야 돼. 똑같은지 다른지 확인. 알았지? 오케이? 기억하세요. 그럼 그 밑에 있는 유형 2번 문제 너희들이 풀 수 있을 거야. 풀어보세요. 시끄러워. 얘 왜 이래? 오늘 하는 건 되게 쉽습니다, 여러분들. 다음 시간은 조금 복잡할 수 있겠다. 선물. 너 설마 내가 준 쓰레기들 다 여기다 버린 거 아니지? 어. 자, 볼까? 유형 2번 보면 일단 정의역 x 1과 1을 원소로 가지고 있는 집합이 있습니다. 집합 x가 있습니다. 그 집합 x를 정의역으로 하는 두 함수 f와 g에 대하여 정의역 같아 달라. 문제가 같다고 줬다, 그치? 그럼 정의역 똑같은 함수에 대하여 두 함수가 뭐 해달래? 서로 같은 함수가 되도록 만들어주세요라고 했어. 그럼 뭐 해야 돼? f랑 g에다가 모든 정의역의 원소 1, 2를 다 대입해봐야지. F1과 F2가 똑같아지고 뭔 소리야? F1과 G1이 똑같아지고 F2와 G2가 똑같아지면 그러면 서로 같은 함수 맞습니다. 맞죠? 1 넣어주세요. 뭐 나와요? 여기도 1 넣어주세요. 뭐 나와요? A, B에 대한 식 하나 나오네. 두 번째 2 넣어줍시다. 4-2랑 4a 플러스 b가 같아지면 됩니다. 그럼 둘이 뭐 하면 돼? 연립하면 답 나오겠다, 그치? 한쪽으로 몰아주면 3a 플러스 b는 1이 나오고 얘는 이쪽으로 몰아주면 6a 플러스 b가 4가 나와. 이거 연립해주면 a는 1 나오고 b는 마이너스 2 나올 거예요. 맞나? 맞다. 이렇게 답이 나옵니다. 알았죠? 오케이? 그럼 서로 같은 함수 뭔지 알겠지? 자, 그럼 이제 마지막 딱 하나 남았는데요. 개념은
어디로 가냐면 이게 세 번째 거다. 옆에 거 지울 거야. 함수의 종류들에 대한 얘기로 넘어갈 거야. 함수를 분류하는 거는 사실 뭐 1차함수, 2차함수, 3차함수 이렇게 분류하기도 하고 그런 걸 묶어서 다항함수, 유리함수, 무리함수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기도 하고 분류하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유형 방식이 있는데 지금 우리는 대응에 대한 얘기예요. 대응 관계를 가지고 분류를 해볼 거야. 뭐 말이 어려운데 여기서 배우는 함수의 종류는 딱 4가지입니다. 기억해 주세요. 첫 번째, 너무 넓게 잡았다. 1대1 함수라는 게 있어. 두 번째는 이름이 비슷하니까 좀 헷갈릴 수 있는데 1대1 대응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 너희들이 익히 알고 있는 상수함수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상등함수라는 게 있어요. 그렇게 총 4가지로 분류합니다. 함수를. 대응 관계를 가지고는. 여기서 농구 좋아하는 사람, 준현이 농구 안 좋아하나? 무시당했어요. 아, 좋아요. 농구에서 1대1이 뭐야? 말 그대로 맨투맨. 그치? 한 명이 몇 놈 상대하는 거. 1대1로 상대하는 거. 한 놈이 한 놈씩 상대하는 거. (1대1이) 아니야. 아닌 건 눈으로 보고 있지. 공역의 원소 하나가 정역의 원소 2개랑 대응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함수는 맞지. 함수이기는 하지. 근데 1대1 함수 아니야? 아닙니다. 1대1 함수는 어떤 식으로? 이런 식으로 가야 돼. 5놈이 있으면 뭐 이런 식으로 가야 돼. 오케이? 근데 이쪽 놈이 한 놈이 퇴장을 당했어. 그럼 이거 1대1 함수야 아니야? 항상 정의역의 입장에서 생각합니다. 1대1 함수야 아니야? 맞아요. 알았죠? 그래서 다시 한번 1대1 함수가 아닌 걸 예를 들어보면 이런 걸 얘기하는 건데 서로 다른 정의역의 원소가 같은 곳으로 가는 상황이지. 서로 다른 정의역의 원소에 대하여 그에 대응하는 함수값이 같으면 1대1이 아니지. 그럼 1대1이 되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돼? 저게 아닌 상황. 즉 x1과 x2가 다르다. 그러면 fx1과 fx2가 같지 않으면 됩니다. 이게 바로 1대1 함수의 수학적 정의예요. 알았죠? 저거는 기억하셔야 돼요. 왜? 다음 중 참인 것은 이라고 하면서 기억, 니은, 디귿에 저 식이 나와. 저 식을 읽을 줄 알아야 돼. 또는 저 식을 만족하는 fx에 대하여 라고 합니다. 저거 읽을 줄 모르면 무슨 말인지 몰라요. 저 식 자체를 기억하세요. 알았죠? 오케이? 두 번째, 1대1 함수는 뭔지 알겠는데 1대1 대응은 뭐냐면 자, 얘들아 자, 요거 함수야 아니야? 함수 맞죠? 1대1 함수 맞아 틀려? 얘 함수 맞아 틀려? 1대1 함수야 아니야? 얘는 함수야 아니야? 1대1 함수예요 아니에요? 자, 그러면 여기서 1대1 대응은 이렇게 판단하시면 됩니다. 둘이 차이 알겠어? 1대1 함수와 1대1 대응의 차이 알겠어? 1대1 함수는 정의역의 입장에서만 1대1이면 되는 거고, 오케이? 1대1 대응은
공역도 봤을 때 1대1이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쉽게 구분을 할 수 있겠지. 그거를 좀 더 쉽게 정의를 해주면 일단 1대1 대응은 뭐 만족해야 돼? 일단 정역에서도 1대1이어야 됩니다. 즉 1대1 함수인 것 중에서 라고 얘기를 하거나 위에 있는 1대1 함수의 정의 그대로 쓰고 나서 그리고 하나 더 만족하시면 됩니다. 그거는 공역의 입장에서인데 그렇다고 거꾸로 쓰면 의미 없고 어떻게 써주냐면 결국 여기서는 정역의 개수랑 공역의 개수가 다르다 보니까 비어있는 공역이 하나가 발생을 해. 즉 공역과 지역이 뭐하다? 달라요. 근데 1대1 대응은 1대1로 오다 보면 모든 공역들이 다 또 1대1이 돼야 되니까 대응 똑같이 받아야 돼. 즉 정역과 공역의 개수가 똑같다 보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모든 공역들이 다 대응해서 치역이 됩니다. 공역과 치역이 똑같아요. 오케이? 그리고 이제 다르게 표현을 하면 정의역의 원소가 만약에 유한계라고 하면 원소 개수를 세어봤을 때 뭐랑 같아져야 된다? 공역의 원소의 개수랑 같아져야 됩니다. 알았음? 오케이? 이것도 비교 대상이 될 수 있기는 한데 이거는 유한집합일 때만 원소의 개수를 셀 수 있을 때만 얘는 모든 문제에 대해서 알았죠? 그거 가지고 이제 뭔가 넘어가는 게 있고 여기에서 어려운 건 아니고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나옵니다. 다음 함수가 1대1 대응이 되도록 이라는 유형의 문제가 있어요. 그게 어려워요. 문제 유형이 크게 세 가지로 갈라지거든. 그 세 개를 각각 당신들이 풀 줄 알아야 돼. 그거를 이제 여기서는 자세히 설명하나? 한두 개의 유형 정도는 다를 수 있을 것 같은데 없네. 없으면 패스. 오케이. 없다. 알았지? 그 유형의 문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애들 우르르 틀려오는 거. 알았지? 그 다음에 밑에 있는 상수함수, 항등함수는 되게 쉬운데 너희들이 알고 있는 상수함수는 y는 3 이런 거잖아. 그치? 어떻게 생긴 거? 찍 이렇게 생긴 거. 이런 게 상수함수잖아. 근데 너희들이 자꾸 y는 1, y는 2, y는 3과 같은 함수만 생각하는데 y는 c라는 상수함수로 생각하지 말고 fx는 c라고 생각하세요. 굉장히 다른 말입니다. y는 c라는 거랑 fx는 c라는 건 달라요. 알았죠? 상수함수의 한 종류가 y는 3이야. 알았지? 자, 그럼 이건 무슨 말이냐면 fx가 x제곱이어도 상수함수일 수 있습니다. 어떻게요? 정역의 원소들이 어떤 거냐에 따라서. 마이너스를 넣어봐. 얼마 나와? 얼마 나와? 1 넣어봐. 얼마 나와? 1 넣어봐. 얼마 나와? 1. 둘이 똑같은 거 나오지. 모든 정역의 원소 넣었을 때 항상 똑같은 1이라는 상수 나오지. 상수함수예요. 알았죠? 두 번째, 그래서 y는 3 이런 꼴이 아니라 fx는 3 이런 거는 뭐야? x에 뭐를 넣더라도 항상 c가 나온다는 의미야. 알았지? 두 번째 항등함수는 뭐라고 생각하면 되냐면 그냥 항등이 뭐야? 항등이 항상 같음. 항등식은 양변이 항상 똑같은 식 맞지? 또는 등호가 항상 성립하는 식. 그때 이제 항등식이라고 부르는 것처럼 항등함수도 항상 똑같아. 근데 뭐가 똑같냐면 어떤 x를 넣었을 때 나오는 y값들이 똑같은 게 아니라 y값은 상수가 나온다. 그거가 상수함수고 얘는 뭐가 똑같냐면 모든 x에 대해서 나오는 나오는 값들이 x랑 똑같아지는 거. 오케이? 1 넣으면
1 나오고 2 넣으면 2 넣으면 2 나오고 5 넣으면 5 나오는 함수가 바로 항등함수예요. 그러면 그럼 쉽게 말해서 y는 x네. 맞긴 맞는데 y는 x도 항등함수의 한 종류일 뿐. fx가 절대값 x여도 항등함수일 수 있어요. 어떻게? 정의역의 원소가 어떤 느냐에 따라서. 알았지? 또는 반대로 x제곱도 마찬가지야. 0 넣으면 0 나오고 1 넣으면 1 나오네. 항등함수다 라고 갈 수 있어. 알았죠? 그래서 정의역의 범위 항상 잘 봐야 된다. 식만 보고 판단하는 거 아니에요. 똑같은 x제곱인데 정의역이 달라지니까 언제는 상수함수 됐다가 언제는 항등함수 되잖아. 알았지? 응? 네. 숨차. 여기까지가 오늘 배우려는 내용 끝. 오늘은 그냥 뭐 하고 있어? 그냥 정의 쭉 설명하고 있는 게 다야. 알았지? 뭐 맞췄다는 얘기는 아니고 문제 조금만 더 풀고 마치자. 자, 몇 번 푸냐면 하나 있다. 유형 3번 별표. 근데 너희들 뭐 531 프로젝트 해봐서 알지만 유형 3번을 풀 줄 안다 그래서 그 밑에 3-1, 3-2가 풀린 건 아닌 거 알지? 대부분의 유형서들은 어때? 유형 1 대표 문제 풀고 나면 그 밑에 쪼르륵 다 비슷한 문제들이잖아. 531은 빨리빨리 넘어가려고 다 다른 문제입니다 이거. 알았죠? 그 중에서 유형 3번 하나 별표 치라는 건데 유형 3번 봐봐. 어떤 문제야? 정의역의 범위가 주어졌어요. 공역의 범위가 주어졌어요. 그때 뭐 해달래? 어떤 함수 x에서 y로 가는 함수 fx가 ax 플러스 b라고 하는데 1대1 대응이래. ab를 구하시오. 뭐야? 1대1 대응이 되도록 식을 완성하세요 문제잖아. 이게 아까 내가 별표치라고 했던 문제 3개 중 하나예요. 쉬운 난이도로 따지면 두 번째 거. 오케이? 자, 어떻게 풀어주게 되냐면 정의역의 범위를 표현해. 공역의 범위를 표현을 해봐. 우리가 보고자 하는 함수는 어디에만 존재해? 이 안쪽에만 존재하지. 그때 너네가 한번 생각해봐. 지금 내가 보여주는 이 함수 1대1 아니야 함수일까 아닐까? 어디 갔어? 1차 함수니까 이렇게 생겼다 해봐. 1차 함수 이거 함수야 아니야? 함수 아닙니다. 왜요? 내가 어디만 보라 그랬어? 네모 안쪽만 보라 그랬잖아. 지금 내가 막대기로 표현한 이게 그냥 1차 함수네 이게 끝이 아니라 이렇게 생겼다면 여기만 보라고. 함수야 아니야. 이만큼이 정의역인데 요만큼의 정의역 대응했어 안 했어? 안 하고 있잖아. 이거 함수 아닙니다. 알았죠? 오케이? 모든 정의역들이 대응에 참여해줘야지. 그러면 다시 질문. 내 질문을 잘 들어. 이거 함수야 아니야? 함수야 아니야? 함수 맞다 그쵸? 내가 방금 낙박대기로 표현한 거 대충 다시 그려보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거 함수야 아니야? 함수 맞잖아. 함수는 맞잖아. 왜? 모든 정의역들이 뭐 하고 있어? 대응에 참여하고 있잖아. 함수는 맞아요. 그럼 다시 질문. 1대1 대응이 아니야. 아닙니다. 왜? 요만큼의 공역은 이만큼이잖아. 그 중에서 요만큼의 공역 참여했어 안 했어? 여기서부터 요만큼의 공역 참여했어 안 했어? 안 했죠. 1대1 대응은 모든 공역들이 다 대응에 참여해야 됩니다. 그래서 결론은 되게 쉬워요. 외우기만 하시면 돼요. 그 3가지 유형 나온다 그랬지. 그거 다 외워서 풀 거야 나중에는.
지금은 처음 배우는 거라서 어차피 뒤에 빈출 유형이 없거든. 그래서 이거 하나 풀고 끝이라서 내가 지금 이해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결론은 되게 쉬워. 뭐냐면 결국 모든 정역, 모든 공역들이 다 대응에 참여하려면 대각선 아니면 대각선이야. 딱 두 개야. 그럼 빨간색이 맞다 치면 마이너스 1,2를 지나고 1,6을 지나면 되는 1차 함수고, 파란색이 맞다면 1,2가 되고 지나고 마이너스 1,6을 지나면 돼. 별다른 조건이 없으면 둘 다 답이야. 근데 지금은 뭐라고 하고 있어, 문제? 단 A는 A가 뭐요? 기울기가 양수라고 하니까 빨간색이야, 파란색이야? 빨간색. 그럼 너희들은 이 두 개 지나는 거 풀어주면 되겠네 해서 대입을 해서 AB에 대해서 연립을 하든. 근데 이거 연립하고 있으면 멍청이지. 기울기 찾으면 된다, 그치? X 값이 이만큼 증가할 때 Y 값은 4만큼 증가하세요. 기울기 2네. 그러면 1,6 대입하면 성립한다. B는 4 나올 거야. 알았음? 오케이? 끝. 이렇게 푸는 겁니다. 1대1 대응이 되도록. 오케이? 자, 그럼 오늘 딱 두 문제 풀면은 뭐 몰라, 시간 안 보고 그냥 딱 두 문제 풀고 마칠게요. 몇 번 풀어보냐면 3-2번 아닌데 3-2번 풀어봐. 그 다음에 4-1번 두 개 풀고 마칠게 오늘. 3-2, 4-1 빨리 풀면 빨리 맞춥니다. 빨리 풀어봐요. 오늘은 함수 파트에서 제일 필수적인 내용들이라 해야 되나? 기초적인 내용들이라 해야 되나? 기초라고 하면 쉬워 보이니까 진짜 딱 필수 파트만 한 거다. 알았지? 되게 좀 세부적인 유형들은 다 생략하는 거니까 오늘 내용은 되게 중요한 것들이에요. 기본이 되는 4-1 근데 이렇게만 해놓고 빈출 유형 풀어보면 좀 어려울 거야. 빈출 유형은 난이도 좀 있어요. 우리가 하고 있는 기본 유형에 비해서는 생각 좀 깊이 하면서 풀어야 돼. 안 배웠으니까 몰라 이게 아니고 배운 건 이게 다고, 그 다음에는 생각을 요한다는 얘기야.
자, 풀어볼까? 문제만 다 쓰면 바로 풀이할게요. 자, 보자. 일단 3-2번은 실제 학교 시험 문제는 3-2도 아니고 3-1도 아니고 둘이 짬뽕 시킨 문제예요. 한 문제 안에 항등함수, 상수함수, 1대1 함수, 1대1 대응이 같이 들어가 있을 거야. 오케이? 그래서 사실은 3-1번도 풀리려고 그랬는데 뭐 이거 3-1번은 가볍게 얘기만 해줄게. 집에서 풀어봐. 3-2번 같은 문제는 풀이가 정해져 있고요. 3-1번 문제는 사실 문제마다 풀이가 다 달라져서 그래서 3-2번을 풀어보라고 한 거야. 세 개가 짬뽕 돼서 나온다 그랬지. 항등, 상수, 1대1. 누구부터 봐야 될까? 제일 쉬운 함수 누구? 항등함수가 제일 쉬워. 항등함수는 이미 y값이 뭔지 알고 있잖아. 1 넣으면 1 나온다, 3 넣으면 3 나온다 알고 있잖아. 그래서 항상 항등함수에서부터 먼저 생각을 하세요. F3은 얼마야? F1은 얼마야? 두 번째. 거꾸로 했지. 항등함수가 y값 항상 똑같다 그랬지. 섞어 썼지 너. 이거 보고 3이라 했는데 여기도 3 썼지. 섞으면 안 돼요. 아니. 아무튼 이렇게 푸는 거야. 알았지? 두 번째. 두 번째로는 상수함수가 심플해. 상수함수는 모든 x에 대해서 항상 똑같은 y값이 나오거든. 지금 뭐 나왔어? 3 나왔잖아. 그럼 여기도 뭐 나와야 돼? 3 나오고 끝나요. 그러면 항등 상수는 이렇게 해결하고 3-1번 같은 1대1은 어떻게 푸는지 그냥 내가 보여주면 x 1, 2, 3, 4, y 3, 4, 5, 6 항상 이거 그림 그려서 주세요. 거기다가 f라는 함수를 1대1로 만들러 갈 거야. 오케이? 그때 나와 있는 조건 봐봐. f1은 5래. 뭐 하면 돼? 표시해놔. 그럼 이제 더 이상 1은 가서는 안 되고 5로 오는 놈도 있어서도 안 됩니다. 남아있는 정역 2, 3, 4랑 공역 3, 4, 6만 서로서로 하나하나 연결해줘야 됩니다. 근데 여기서 F4에서 F3을 뺐는데 두 개의 함수값을 뺐는데 2가 나온대. 야, 이만큼 차이 나는 거 뭐 있어? 요 둘도 있고 요 둘도 있는데 이거 되면 돼, 안 돼? 안 되지. 왜? 이게 어떻게 5를 가지겠어? 1이 5로 왔잖아. 더 이상 5로 가는 놈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럼 결론 뭐밖에 없어? 오케이? 4가 6으로 가고 3은 4로 갑니다. 이거를 너희들이 생각해야 된다고. 풀이가 정해진 게 아니야. 값 하나 바뀌면 문제 다른 문제가 돼요. 알았지? 그럼 마지막 하나 남았네. 2는 어디로 가야 돼? 1대1 대응이니까 이런 식으로 함수 찾아가는 거야. 알았지? 그럼 그 둘이 짬뽕 시킨 문제 어떻게 푸는 건지 알 수 있겠죠? 마지막 4-1번 가자. 뭐냐면 뭐 항등함수 해놓고 여기다가 뭐 항등함수에다가 뭐 5 넣고 이렇게 하고 있어. 아까 뭐였지? 5 맞네. 그럼 당연히 이게 5인 거 아니까 F1은 5네. 1대1 대응 만들려고 하는 거. 이런 식으로 풀라고. 알았지? 그 다음 마지막 이제 4-1번은 함수의 개수 문제인데 함수의 개수 문제는 앞으로 너희들이 한 3번 정도 더 만납니다. 수학하 함수 배웠을 때 한번 배우고 수학하 경우의 수 배웠을 때 한번 또 나오고 확률과 통계 혹시 하는 사람들은 거기서 한번 더 만납니다. 최대 3번까지 만날 수 있어요. 결국 무슨 문제냐면 경우의 수야. 너희들이 경우의 수 문제를 풀면 돼. 근데 함수 자체가 결국 대응 관계에 대한 얘기니까 대응시킬 수 있는 방법의 수라고 생각을 하는 게 제일 간편해요. 오케이? 함수를 만들어 보자. 함수는 1 갈 수 있는 경우 몇 가지? 2 갈 수 있는 경우 몇 가지? C 갈 수 있는 경우 3 갈 수 있는 경우 몇 가지? 답은 64가 64.
됐음? 두 번째, 1대1 함수는 A 갈 수 있는 거 몇 가지? 아무 데나 가면 되지. 2가 갈 수 있는 거 몇 가지? 3가지가 되는 거야. 1이 간 놈한테 가면 안 되잖아. 걔 빼고. 그러면 3은 몇 가지? 2가지가 남아있겠지. 답은 24가지가 돼요. 그럼 마지막. 항등함수는 몇 개야 근데? 항등함수는 무조건 하나입니다. 지금은 1, 2, 3, 1, 2, 3이 아니라서 항등함수가 없고 1, 2, 3, A, B, C니까 상수함수는 풀 수 있는 방법이 2개인데 3개를 묶어가지고 동시에 갈 수 있는 방법 몇 가지? 4가지. 이렇게 해도 되고 방금처럼 똑같이 풀려면 어떻게? A니까 갈 수 있는 경우는 몇 가지? 4개 중 하나. A가 아니라 1. 그럼 2는 똑같은 놈한테. 3도 똑같은 놈한테. 그래서 4 곱하기 1 곱하기 1이에요. 오케이? 오케이? 이렇게 대응시킬 수 있는 방법 찾아주는 거야. 알았지? 오늘은 일단 여기까지. 자, 근데 다시 말하지만 가방 정리해도 돼요. 빈출 유형 마무리라는 거 이거 고작 8개밖에 안 돼. 내가 이거 되게 오늘 하는 내용 적다 그랬잖아. 이거 숙제 딱 3장이야. 3장. 3장이 뭐야? 2장이야. 2장. 2장만 하면 되거든. 되게 적으니까 반드시 좀 해오고. 그리고 빈출 유형 마무리는 뭐 함수 단원이 이거보다는 훨씬 더 어려워질 텐데 오사일 프로젝트의 난이도 치고는 조금 어려울 수 있습니다. 오늘 내가 수업 중에 풀어준 것보다는 어려워. 알았지? 어려운 게 한두 개 있어. 그래서 잘 좀 풀어보세요. 알았죠? 여기까지 할게요.